김용 재판이 있었잖아요. 지금 항소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. 증인이 이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? 이홍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. 이홍우 씨 잠깐만 띄워주세요. 예, 저분이 이홍우 씨인데 그런데 그 민노총에서 사무총장, 원래 현대자동차 서비스 노조위원장 하다가 민노총 사무총장 하다가 정의당 들어가가지고 정의당에서 2018년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갔던 사람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때 경기도지사 누가 당선됐습니까?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고 2등은 그때 뭐 한나라당인지 뭐 국민의힘인지 어쨌든 2018년에 2등은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2등을 했을 거고 저 이홍우 씨가 정의당 출신으로 나가가지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4등을 했어요. 4등.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에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했던 사람 아닙니까? 그런데 2018년 9월이면 언제입니까? 2018년 9월이면은 아직 그 기소가 되기 전이네. 이때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탄원서를 갖다가 제출을 갖다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에 뭐가 되느냐? 그 경쟁을 했는 그다음에 당도 다르잖아요.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저 이홍우 씨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돼요. 2020년 6월 2일에. 그런데 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었던 이홍우 씨가 김용의 재판 나가가지고 다시 그 김용 재판 거 보여주세요. 김용 재판 나가가지고 김용이 불법 정치자금 8억 4,7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의심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동규인가 그럴 거예요. 아마 돈 줬다라고 한 사람이 그때 돈을 줬다라고 한 그 시점에 김 씨는 나랑 같이 있었다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갖다가 그 증언을 했는데 저 이홍우 씨의 증언이 뭐다? 저게 위증이다. 거짓 증언이다. 딱 드러났잖아요. 뭐 이렇게 캘린더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조작했던 거 딱 드러났잖아요. 그런데 저게 이홍우 씨가 자발적으로 내가 김용을 도와야지, 내가 김용 돕는 게 이재명을 돕는 거야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도왔느냐? 그게 아니에요. 그 뿌옇게 나온 그 사진 있잖아요. 그것 좀 띄워주세요. 저 이홍우 씨를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홍우 씨한테 위증을 교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. 저 그 남자분은 박모 씨라고 45살이래요. 그 오른쪽에 그 왼쪽에 있는 여자는 서모 씨라고 44살이래요. 그런데 저 박모 씨가 이재명의 대선 캠프의 상황실장 출신이래요. 저 사람이 이홍우 찾아가가지고 이홍우 원장님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장이었으니까 우리 그 김용 민주연구원장인가 부위원장인가 어쨌든 우리 김용 전 대변인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이게 불똥이 커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증언을 갖다가 거짓으로 증언을 해달라, 위증을 해달라, 이렇게 했다가 딱 걸려가지고 저 두 사람 구속됐어요. 2월 1일에 저 두 사람은 어떻게 됐다?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, 저 두 사람은 위증 교사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2024년 올해 2월 1일에 기소가 됐는데 여자라고 봐주지도 않고 남자라고 봐주지도 않고 두 사람 위증 교사한 저 두 사람은 기소됐는데 어떤 기소다? 구속 기소됐다.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그 이홍우 씨는 마찬가지로 기소됐는데 이홍우 씨는 기소가 안 됐어요.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진성 씨는 위증한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는 위증 교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위증 교사를 갖다가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발부한 거예요. 위증한 사람은 불구속 기소한 거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구속 기소한 거예요. 그런데 저 구속된 저 두 사람 남녀 이제 한 쌍은 아니겠지. 서로 뭐 잘 아는 사람이니까 저 두 사람이 그 한 범행이 뭡니까? 저 두 사람이 무슨 짓을 갖다가 했다고요? 이홍우 씨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김용 씨 알리바이 좀 그 가짜로 증언해 주세요. 그 딱 한마디 한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됐다? 구속됐다. 구속 기소됐다. 저 사람들 벌금 나올까요? 벌금형 나올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안 해요. 벌금형 나올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안 해요. 딱 봐도 이거는 구속될 만한 사안이다.
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와 저 사람들의 위증 교사가 어느 게 더 그 심각한 것이냐.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뭐야 그 누구지?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. 말이 안 된다. 위증교사 하나만 가지고도 저런 사람들 다 구속됐다니까. 저런 사람들 구속영장 발부했다니까. 어디서? 중앙지방법원에서. 똑같은 중앙지방법원에서. 그런데 뭐 위증교사를 했는데도 구속을 갖다가 안 한다? 아니 뭐 백현동 뭐 의심스럽고 뭐 그다음에 쌍방울 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뭐 다 좋은데 위증교사는 소명됐다며. 그럼 구속시켜야지. 그런데 뭐 이재명 같은 사람은 뭐 높은 사람이고 뭐 사회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? 아, 그게 말이 됩니까? 저 사람들은요, 그 민주당 저 팀은요,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로 재판받고 있는 저 와중에도 위증교사를 한 사람 아닙니까? 지금 2024년 2월 1일이에요.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가 언제 기소됐습니까? 딱 1년 됐단 말이에요. 딱 1년. 그러니까 지금이 9월이지. 2023년 10월에 위증교사로 기소가 됐는데, 그런데 떡하니 2024 그때 또 위증교사를 갖다가 할 만큼, 물론 사건은 다른 사건이지만 넓게 보면 뭐 관련 사건 아니겠습니까? 저런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뭐 유권무죄 또 무권유죄, 권력이 없으면은 구속되고 권력이 있으면은 불구속되고 그러는 겁니까? 저 상황실장, 대선 캠프의 상황실장 정도 되는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위증교사 저 정도 했다고 해서 구속시키고,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이고 뭐 제1당 대표고 뭐 그런 사람은 구속 안 시키고, 이게 말이 되겠느냐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법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요, 진짜 한성진 부장판사하고 그 다음에 김동연 부장판사는 판단 잘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땅에 떨어진 법원의 위상이 상당 부분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,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.